아침 햇살이 유리 외벽을 타고 대기업 본사 건물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는 이른 시간부터 긴장된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게 놓인 회의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모두 말수가 적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회사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인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흰 머리가 단정히 정리된 그녀는 오랜 세월 경영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표정이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표지에는 낯선 외국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 회의는 해외 투자사와의 최종 계약을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는 단숨에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실패하면 수십 년 쌓아온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임원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문장은 길고 복잡했으며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은 노인의 시력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시험하고 있었어요. 통역 담당자가 옆에 앉아 설명해 주어야 했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비서는 통역 담당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순간적으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오히려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자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외 투자사 관계자들은 이미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고 시계를 힐끗거리며 시간을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계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미루는 것 역시 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밖 복도에서 작은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낯선 발소리와 함께 경비에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출입을 제지당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반쯤 열리며 복도의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경비는 외부인의 출입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초라한 옷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년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서류 몇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회의실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비 책임자는 청년을 무단 침입자로 판단하고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청년은 물러서지 않고 서류를 꼭 쥔 채 무언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회의실 안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 임원들 중 일부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비에게 빨리 정리하라고 손짓했습니다. 해외 투자사 관계자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청년에게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상대해 온 눈에는 낯선 청년의 표정이 유독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회장의 시선을 느낀 듯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비쳐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회의실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청년이 이 긴장된 순간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의 소라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경비는 여전히 청년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청년은 물러서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손을 들어 경비를 제지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경비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났고 청년은 조심스럽게 회의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청년은 회의실 중앙까지 다가오지 않고 입구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는 듯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 더미와 해외 투자사 관계자들의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년의 손에는 아까 보았던 구겨진 서류가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와 유사한 형식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청년의 정체를 묻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비서진은 황급히 신분 확인을 시도했지만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압박에 모두 조급해져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사 관계자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은 회장의 허락을 받은 뒤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약서 특정 부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청년은 계약 구조를 차분히 훑어보며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문장 속에 숨겨진 책임 조항과 손실 배분 구조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조항들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청년의 행동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는 그를 단순한 방해꾼으로 여기며 회의에서 내보내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청년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허세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책임감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 회장이 젊었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가졌던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짚은 부분은 투자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처리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번역 과정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무팀 실무자는 무심코 넘겼던 해당 문구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 역시 숫자, 계산을 다시 해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사 관계자들은 청년의 설명을 알아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변화는 회의실 앞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임원들 중 일부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회의를 서둘러 끝내려던 태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회장은 청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노 회장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이 계약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설명을 마친 뒤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모두 전했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회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등장으로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계약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내려앉은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설명 이후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는 계산과 의심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죠. 재무 담당 임원은 계약서의 수치를 다시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손실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전에 가볍게 넘겼던 가정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맺혔습니다. 법무팀 실무자는 계약서의 각주와 부속 문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주요 조항과 연결된 문서가 예상보다 많았고 그중 일부는 오늘 처음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단일 문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짧은 의견 교환이 이어졌습니다. 회의를 주도하던 인물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에 차 있던 태도가 점차 방어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한 발 뒤로 물러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서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약서가 아닌 사람들의 표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사 관계자들 역시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서류를 재정리했습니다. 처음에 여유로운 태도는 사라지고 신중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회의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회장은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과거 수많은 계약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성공으로 기록된 선택들 뒤에는 항상 충분한 검토와 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계약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은 계약을 이미 준비해 온 만큼 일정 변경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이전처럼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근거 없는 확신이라는 점이 모두에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계약서 옆에 놓인 보조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청년이 언급한 조항이 정확히 표시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표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투자사와 연계된 다른 기업들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계약의 일부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임원들 사이의 긴장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꼈고 누군가는 결정을 미루려 했습니다. 회의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청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보다는 차분함이 더 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한 기회로 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과거와 이 회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회사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이 그의 행동을 멈추지 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잠시 정회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임원들은 각자 자료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방금 전과 같은 표정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회장은 회의실에 잠시 남아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의 중심에는 뜻밖의 나타난 청년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회가 선언되자 임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회장과 비서 몇 명, 그리고 청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이 갑자기 비어 보이며 정막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비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에는 회장과 청년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계약서를 다시 펼쳐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느린 속도였고 문장 하나하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득 계약서 한쪽에 끼워진 낡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작성된 내부 검토 자료로 보이는 문서였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미 문제 조항에 대한 간단한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표시를 오래 바라보다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누군가는 이 위험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침묵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계약 자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인사팀 직원이 추가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청년의 신분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오래된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기록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청년의 이름과 함께 과거 가족관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회장의 가족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해외로 보내졌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장면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회사 내부 분쟁이 극심하던 시기와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 시절 회장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선택 속에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회장의 표정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의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나 의심 대신 오래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임원이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인사팀 자료를 보고 상황이 달라졌음을 눈치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특정 임원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과거 기록이 다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청년을 향해 잠시 머물렀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 한자리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계약 하나로 끝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지금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오래된 선택의 결과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버려졌다고 믿어온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모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기색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의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추가로 확보된 자료를 테이블 위에 차분히 내려놓았습니다. 서류의 두께만으로도 상황의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자료로 향했습니다. 법무팀은 계약서와 연계된 부속 계약의 구조를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그 구조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 단계적으로
외부에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투자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무팀 역시 손실 가능성을 수치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회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처음으로 명확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청년은 회장의 허락을 받은 뒤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위험의 흐름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던 해외 투자사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협상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임원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책임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정 임원은 계약 진행을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료들은 그의 주장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관련 메일과 내부 결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아무 말 없이 확인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숨막히게 조여들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계약 파기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결정은 회사를 단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주가와 외부 반응, 언론 보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의견도 회장의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해외 투자사 관계자들은 표정을 굳힌 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묘한 긴장과 해방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석이 실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내부 감사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계약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선 조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회장과 청년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회사 전체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지시로 외부 감사팀과 내부 감사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었습니다. 각 부서는 기존 업무를 멈추고 자료 제출과 사실 확인에 집중했습니다. 감사팀은 계약 관련 문서뿐 아니라 과거 유사 계약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임원의 이름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체계가 의도적으로 단순화되어 있었다는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재무팀 서버에서는 일부 수정 이력이 삭제된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복구된 기록에는 손실 가능성을 축소한 수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법무팀은 외부 로펌과 함께 책임 소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 위험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행위들이 정리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판단을 넘어 조직적 묵인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될까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그동안의 침묵을 후회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임시 사무공간에서 감사팀의 요청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역과 문서 분석을 동시에 맡아 자료 정리에 참여했습니다. 업무는 낯설었지만 그의 판단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청년의 분석 덕분에 해외 투자사와 연계된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해당 투자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을 압박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회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장은 상황 보고를 받으며 묵묵히 결정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며칠 후 문제의 핵심 임원들에게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결정은 회사 안팎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약 파기와 내부 감사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투명한 대응이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보고 체계가 다시 정리되었고 의견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라면 묻혔을 이야기들이 회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회사의 일원으로 완전히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청년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기를 계기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회장은 그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회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균열은 아픔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우연처럼 나타난 한 청년의 개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정리되자 회사는 공식 입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계약 파기와 내부 문제를 분리해 설명하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동시에 조직 개편과 인사 조정이 병행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임원들은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일부는 법적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그 과정은 조용했지만 단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이름을 숨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회장은 전 임직원이 참석하는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과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장은 짧고 분명한 설명으로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의 역할도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계약의 위험을 밝혀낸 분석과 이후 대응 과정이 사실 그대로 공유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예상보다 차분했고 박수나 환호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누군가의 혈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순간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가볍지 않았지만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청년은 별도의 자리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회장과 몇몇 핵심 임원들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제안이 조심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청년에게는 공식 직무가 제시되었습니다. 통역이나 임시 자문이 아닌 분석과 전략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직무는 책임과 부담이 동시에 따르는 자리였습니다.
청년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능력인지 과거의 관계인지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혈연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회장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결정이나 압박은 없었습니다. 대신 선택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건물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전처럼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해외에서 홀로 쌓아온 시간과 오늘의 상황을 차분히 비교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모든 평가는 결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공식 문서로 남았습니다. 회장은 그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경영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합류 소식은 조심스럽게 내부에 공유되었습니다. 놀라움은 있었지만 반발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역할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관계와 권위가 아닌 판단과 책임이 중심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청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회사는 외부의 우려와 달리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변화 대신 작은 조정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습니다. 새로 정비된 보고 체계는 이전보다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보다 핵심 논의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 역시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제 임시 공간이 아닌 정식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함은 전략 분석 담당자로 정리되었습니다. 통역 업무는 더 이상 그의 주된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숫자와 문서 속에서 회사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 자료와 내부 데이터를 연결해 위험 요소를 미리 걸러내는 역할이었습니다. 업무는 무거웠지만 판단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친절도 불필요한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회장은 점차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는 여전히 이름이 남았지만 세부적인 운영은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회장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와는 다르게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회장은 청년이 제출한 최근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위기 대응보다 미래를 향한 방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은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책임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청년은 퇴근 시간 무렵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의 표정에는 이전의 긴장 대신 차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낯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위기를 숨기지 않고 판단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번 사건 이후 회사가 선택한 태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문구를 무심히 지나쳤지만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이번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건물을 나서며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유리 외벽에 비친 건물은 이전과 같아 보였지만 안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변화에 자신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자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출발선 위에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